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오늘 신어는 나달이었고 조코비치였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경기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못 올리는데 말이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감동을 같이 느끼고자 빠르게 만들어서 올려봅니다. 오늘 안 보신 분들 정말 후회하셨을 겁니다. 역대급 명경기였고요. 물론 중간에 갑자기 해설을 안 해주신 우리 TVN 정말 아쉽고 아쉬웠습니다. 많은 국내 팬들이 정말 눈물 흘릴 명경기였는데 말이죠. TVN 미워잉! 오늘 경기는 예전 2022년 호주 오픈 결승 나달과 메드베데프가 생각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날도 나달이 역수입을 해버렸죠. 메드베데프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악몽과 같은 날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결과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메드베데프, 이번 호주 오픈에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본인이 역수입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5세트를 많이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메드베데프였지만 마지막 5세트에서는 그 힘을 다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어는 생애 첫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품에 얻었고요. 그 외에도 멘탈 업그레이드까지 얻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호주 오픈에서 신어는 엄청난 것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일단 1976년 이후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한 최초의 이탈리아인이 되었고요. 준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34연승의 행진을 끊었고요. 메드베데프를 꺾으면서 최근 상위 5위권을 상대로 지난 11경기 중 10승을 거두는 정말 엄청난 성적을 냈습니다. 22살 165일 만에 호주 오픈 챔피언이 되었고 이는 2008년 조코비치 이후 최연소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출신으로 알카라즈에 이어 두 번째로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서로 정말 풀세트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중계까지만 보신 분들께서는 메드베데프가 이겼다는 기사가 왜 안 나오지 싶었을 겁니다. 왜냐면 국내 중계는 딱 신어가 지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중계가 끝났거든요. 일단 1, 2세트 말씀을 드리면요. 메드베데프는 좀비나 문어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카멜레온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이틀 만에 이렇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메드베데프의 공식 중 하나인 딥 리턴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리턴하고 베이스라인에 딱 붙어서 싸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었고요. 오히려 신어는 본인이 서브를 넣고 본인이 뒤로 물러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서브에서 신어가 각도가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메드베데프는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오히려 각도 깊은 리턴을 신어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어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서브 난조였고요. 메드베데프는 반대로 서브 너무너무나 시원하게 꽂혔고 신어의 각종 샷들도 에러가 많았습니다. 테니스가 상대적인 거죠. 메드베데프의 압박이 상당했다 보니 신어도 본인의 공을 칠 수 없었고 본인의 압도적인 회전량과 파워풀한 스트로크들은 모두 메드베데프에게 치기 좋게 갔습니다. 그리고 압박의 결과였는지는 몰라도요. 신어의 공들이 전반적으로 다 짧게 떨어졌습니다. 라인에 닿게 오는 건 오히려 메드베데프의 공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신어가 넘기는 샷을 주면 여지없이 각도를 내면서 메드베데프는 점수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2세트 후반부터 조짐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메드베데프에 제가 올려놓은 번역본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체력에서 힘듦을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어만 확실히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2세트의 뒷부분에서 메드베데프의 서브를 브레이크를 합니다. 물론 세트 승패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번 브레이크를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히 뭔가 샷이 무뎌졌고 다리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그때 끝냈어야 됩니다. 그때 온몸에 모든 걸 불살라서라도 3세트로 올인을 해서 이겼어야 됐는데 그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정말 초인적으로 결승까지 5세트에 2번씩이나 하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하드코트에서 여러분도 여러 번 뛰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래 뛰면 다리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합니다. 이게 충격을 하드코트가 흡수해주기보다는 바로바로 관절과 발에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메드베데프는 발이 남아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이 문어발 수비를 하고 좀비처럼 살아나려면 얼마나 많이 뛰면서 쳐야 됐겠습니까? 메드베데프가 균형을 잘 잡아서 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막 처음부터 이 사람이 표본이니까 배워라고 말하기에는 메드베데프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이 좀 무너져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공을 떨어뜨리고요. 게임을 지속하는 이 지속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상대가 상대하기 어려운 거죠. 시너는 3세트를 가져온 이후에 완전 달라졌습니다. 잘 먹히는 건 아니었지만 드롭샷도 하면서 게임 플랜을 조금씩 바꾸려고 했어요. 리듬을 조금씩 자신에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세트부터는 그 진가가 발휘가 되면서요. 3세트에 브레이크를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세트를 가져오고 시너는 정말 그때부터 뭔가 다시 살아난 듯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번 지베레프와 경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세트가 되니까 체력이 힘든 것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공격적으로 하면서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시너와 할 때는 1, 2세트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만 오랜 랠리가 많았죠. 네, 시너는 지베레프와 다르게 발톱에서 피가 안 나고 있었죠. 계속해서 공을 쳤고 시너는 호주 오픈에서 총 경기 시간도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메드베데프보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력에 여유가 있어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끝이 나거든요. 사실 메드베데프는 엄청 빌었을 겁니다. 힘들지? 이제 그만하고 싶지? 포기해.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공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패배의 유혹을 정말 완벽하게 시너는 부셔버렸습니다. 이번 전략의 승리는 전략가 메드베데프였지만 그 이상의 체력과 정신의 승리 그리고 경기의 승리는 결국 시너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메드베데프가 전략을 바꿔본다고 딥리턴도 시도를 했지만요. 메드베데프의 정신과 신체 에너지는 이미 고갈된 상태여서 사실상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024년 호주 오픈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호주 오픈으로 정말 더더욱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페나조가 없는 호주 오픈 결승전은 19년 만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단 낀 세대가 진짜 낄 자리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낀 세대라 하면 치치파스, 지베레프, 메드베데프, 루블레프 같은 선수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알카라즈와 시너를 필두로 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밌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은 남자 테니스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것 같거든요. 다만 알카라즈도 이번에 한번 슬럼프가 온 듯 하니까요. 시너도 한번 슬럼프가 세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시너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2024년의 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페나조가 대단했던 건 여러 슬럼프와 실패,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금 재기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2024년 재미있는 남자 테니스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대하셨던 이벤트 발표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제가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너무 금방 만드느라 말이죠. 각각 3분씩 뽑아서 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리해보고 랜덤 뽑기 돌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너가 우승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놓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